안녕하세요. 저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박완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 발도르프 교육이 소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 한 27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경험해 오면서 저는 교사 생활을 또 충분히 했고 또 다양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원장으로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바쁜 일들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한 도움을 많이 못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사회는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보호라는 부분들이 익숙해 있지 않고 부모님 또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많은 갈등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꾸준히 한번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도르프 교육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는 저는 발도르프라는 큰 그 타이틀을 꼭 집어넣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산업혁명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충분히 보호해줘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도르프라는 교육 철학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 교육을 해왔던 거와는 다르게 부모들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발도르프 교육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함께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발도르프 교육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른들이 키워줘야 되는지, 키워내야 되는지, 길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머리가 큰 아이와 머리가 작은 아이의 습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발도르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는 기질이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유아기 때는 기질이란 이야기들을 교사는 알아차리고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너는 이런 기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또한 그 기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지내는 가정의 환경이나 부모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이야기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2살까지 아이들이 가진 특성을 발도르프 교육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살에서 5살까지의 아이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자세히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또한 지금 어린이집 대부분들이 유아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영어 유치원 등 다양한 곳들로 아이들이 나누어져 가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지 않아서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6, 7세를 혼합 연령으로 한다든지 5세, 6세를 같이 혼합으로 한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5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이 혼합 연령으로 오래전부터 함께 생활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교육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어머님들이 5살 아이가 7살이랑 함께 지내면
많이 손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7살들이 5살과 지내는 것 또한 그렇게 어머님들은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얼마나 많은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27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따뜻함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따뜻함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보호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입는 옷이나 먹거리나 또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따뜻함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영유아기에는 어떻게 따뜻함을 우리가 보호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듬의 중요성. 리듬이라는 부분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노래를 이야기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음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듬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하루에 잠에서 깨어나고 잠들 때까지의 생활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리듬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어린 시기부터 또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흐름에 대한 그 생활 습관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리듬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리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하루의 리듬 생활, 또 일주일의 리듬 생활, 또 한 달의 리듬 생활, 또 분기별, 아니면 계절별 어떤 리듬 생활을 하고 또 1년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또 다음 맞이하는 1년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가 한번 어머님들께 속 시원하게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리듬 생활은 또 그러면 어린이집과 또 연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많이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라는 부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또 성장하는 그 시기 안에 어떻게 우리들은 그 감각을 일깨워 줄 수 있는지, 감각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후각, 미각, 청각 뿐만이 아니라 슈타이너는 굉장히 많은 감각들을 이야기했거든요. 12가지의 감각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12감각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함께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감각들도 12개의 감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지 감각, 이건 영유아기에 굉장히 필요한 감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서 감각, 또 인지 감각, 또 치유를 위한 또 감각들, 여러 가지들을 부모님들과 함께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그 감각들을 어떻게 우리는 어른으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한 리듬 생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아빠하고 또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린 아이들이 엄마를 만났는데 바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엄마와 부모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아이들은 굉장히 목말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적인 부분까지도 요즘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를 위한 발도르프 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리듬 생활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부모로서 가정에서 어떤 치유적인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또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그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부모로서의 어떤 나는 부모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놀이예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들의 놀이는 어른들의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인간 발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놀이라는 거에 대해 놀이의 중요성이 얼마나 공부하는 것보다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근원적인 삶이라는 부분을 전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빨래를 하는 것, 그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이런 모든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생활은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머니들은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삶이라는 부분을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청소기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세탁기는 어떤 원리로 생겨나게 됐을까? 청소기는 어떤 원리로 생겨나게 됐을까에 대한 아이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근원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활 작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려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생활 작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술 작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술 작업이라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생활 작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얼마나 어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은 다 알고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요즘 현대의 엄마들은 해치우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작업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고요.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럼 예술 작업이라는 부분이 생활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전에는 우리들이 지금은 슈퍼든 마트든 백화점이든 뭐 여러 아니면 인터넷 쇼핑이든 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있지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어른들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서 우리들이 너무도 쉽게 필요한 부분을 싸게 또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를 우리들은 사실은 모르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크레파스를 줘도 종이 한 장을 줘도 정성껏 그리기보다는 대충 그리고 또 다른 아이 그림을 봤을 때 내 그림이 별로면 바로 구겨서 버리고 새 종이를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는 몽땅 연필이라고 해서 작은 연필도 못 쓰는 크레파스 통 같은 데 끼워서 이렇게 쓰기도 했었지만 요즘 아이들 중에는 그렇게 쓰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작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처음 태어나자마자 좋은 크레파스 하나를 지어주기보다는 아이들이 나라는 이기적인 부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예술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습식 수채화도 그렇고 밀랍 크레파스도 그렇고 또 밀랍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함께 작업을 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보고 누군가 생일이었을 때 우리가 직접 만든 것들을 선물해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술 작업들이 계절별로 혹은 이렇게 특별한 날에 우리는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아이들이 갖게 되는 감사나 기쁨 또 누구에게 줄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아이들은 많이 모르고 있지만 이 생활 작업을 통해서 그런 기쁨들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님들이 극장이라든지 뭐 영화관이라든지
일찍부터 좀 많이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관이나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아이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깜깜한 무대에서 무엇인가 큰 사운드의 소리에 아이들은 놀래서 우는 경우들이 아마 어머님들 중에서는 아유,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형극들을 아이들이 처음부터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나온 주인공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색깔로 착한 사람과 또 악한 사람들을 표현해보고 그 만드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아, 요즘 듣고 있는 동화의 주인공을 선생님이 만들고 있구나. 아, 오늘 누구의 생일이 다가온다고 했는데 그 아이를 위한 인형을 만들고 있구나. 아이들이 미리 짐작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예술적인 작업으로 나오고 또 아름다운 발도르프에서 쓰는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악기들이 이 인형극에서는 얼마나 아이들을 두려움이나 무서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기대감을 갖는 그런 이야기로 나에게 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예술적인 감각과 예술 작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놀잇감들이 조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잇감들은 세상을 연결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세상의 것들로 만들어진 교실 환경은 아이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진짜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의 세상과 아이들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놀잇감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물론 알아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책상이나 제 뒤에 보이는 놀잇감들은 가공이 많이 되지 않은 그리고 모든 만든 목수나 아니면 그 예술가 선생님들이 직접 어떤 교육 철학을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들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교재 교구로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에 들어오시면 인공된 나무가 아니라 진짜의 나무 향도 느낄 수 있고 이런 따뜻한 나무들은 만졌을 때 따뜻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어떤가요? 거대한 플라스틱을 보면 아이들이 저건 엄청 무거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플라스틱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진짜의 세상을 알기보다는 가짜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만졌을 때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라면 이런 나무 놀잇감이라든지 나무 책상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만든 인형들은 다 천연에서 자연에서 오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면 100%라든지 울 100% 아니면 양모, 솜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에 넣었을 때나 또 아이들이 계속 만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플라스틱 인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건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TV에서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만드는 과정들을 눈으로 본 아이들은 그 놀잇감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몇 날 며칠이 걸려서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놀잇감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놀잇감이 주는 세상과 연결하는 놀잇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주는 것들이 그냥 마트에서 사서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또 요즘 어머님들이 가장 요즘 저에게도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거나 규칙을 어겼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은 화도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들을 억압하는 부분으로 멈춤을 잡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가 화를 냈을 때, 아빠가 화를 냈을 때 아이들은 멈추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버릇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많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훈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훈육이라는 부분이 꼭 화를 내는 부분으로 아이들이 겁을 내서 멈추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어른으로서 어떻게 아이가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어른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늘 분노를 표출한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다른 친구를 가해해서 아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만들거나 어떤 자기 뜻대로 멈춰지지 않는, 그래서 깜짝 놀라는, 내가 왜 친구를 때렸지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이런 어려움들은 어른들이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또 미디어라든지 핸드폰, 컴퓨터 게임 이런 거에서도 아이들이 배울 수도 있겠지만, 중독될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의 행동에서도 훈육이라는 잘못된 부분으로서 아이들이 병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이들을 관찰하는, 특히나 교사들은 아이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부분들, 또 힘든 아이, 어려운 내 아이를 어떻게 내가 관계 맺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교사의 명상과 함께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명확하게 내 아이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알아보는 시간도 제가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에서 바라보는 성교육, 요즘 정말 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TV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만화 속에서도 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이들이 그냥 장난스럽게 내지는 어떤 필터링 없이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른들이 경험한 성이랑 아이들이 경험한 성은 굉장히 다르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것들도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정말 무슨 아이들끼리도 무슨 성적인 어떤 문제로 바라보는 일들이 사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중재위원으로도 가서 그 여자아이의 부모님과 남자아이의 부모님들의 그 어떤 어른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에서 순수한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과정들을 저도 동참해 봤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바라보는 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정말 요즘 아이들의 그런 성교육 책을 보면 너무도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퀘션이 들고, 저도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는 중재위원으로 지내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한다면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이 커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과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리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의 눈에서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 부분도 지금 어른들은 편파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아이만 옳고 맞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아이를 같이 돌보고 있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내 아이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들이나 아이들의 생각들을 조금 이해하고 간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고, 성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들을 이해하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가정생활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그런 생활들을 의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가정에서의 리듬 생활을 얘기할 때도 조금 다뤄질 수 있겠지만 좀 더 부모님의 입장에서 환경적인 것보다는 어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를 한 번 더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기질, 나의 기질. 제가 아까 영유아기는 기질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아이들의 기질을 조금 이해한다면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부모님들이 사회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내 아이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의 나, 어른인 내가 갖고 있는 나를 한번 찾아가보는, 요즘에 뭐 MBT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슈타이너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기질 속에서 부모님들이 찾아가는 것들은 또 다른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신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책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영유아기에 주어야 될 책과 주지 않아야 될 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고려하지 않고 상을 탔다고 하면 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림이 예쁘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출판사가 유명하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옛날 이야기나 동화는 어떤 것인지 또 요즘에는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유럽에서는 동화 테라피에서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제가 2005년도에 미국의 발도르프 선생님과 함께 그 부분을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번 만나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지금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도 힘든 아이들에게 그런 테라피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들려주기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한번 나눠드리고 싶고 어른이 가진 그런 상과 아이들이 가진 상이 어떻게 만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전개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별 들려주기 좋은 동화책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전 세계의 아이들의 그림에 발달되는 과정들이 너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림 속의 비밀이라는 아마 책을 보신 분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또 이제 발달 체계라든지 아이들이 지금 어느 발달 수준에 와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미술 치료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아이들을 보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치유라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보이는 그림의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도 한번 따져보면서 아이들의 그림이 지금 연령에 잘 맞게 가고 있고 전 세계 아이들이 학교가 때가 되면 보이는 그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색채의 비밀, 발도르프 유아 기관에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밀라 크레파스라든지 아니면 천연 물감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색깔이 주는 어떤 힘 그리고 또 한 가지 색에 너무 빠져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 색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직접 그려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좋다고 해서
매일매일 해준다면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습식수채화를 경험하신 어머님들은 너무 좋은데 선생님 그런 물감 어디서 사요? 그런 나무판은 어디서 맞춰요? 이 좋은 거니까 매일매일 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슈타이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이 예술을 하기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림 그리는 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 습식수채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세상과 잘 소통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또 들여다보고 또 깨닫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쭉 한번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드리면 어머님들도 지루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내 것으로 되진 않거든요. 저도 발도르프 교육을 거의 6번 이상을 그 교육 과정을 계속 재교육 차원으로 들어가서 듣고 또 실천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년 같은 교육의 커리큘럼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같은 교육을 이건 나 다 들어서 아는 걸 텐데 라고 하지만 들을 때마다 나에게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어려운 과제들이 또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제가 치유되고 하고 알아차리는 여러 가지들이 저에게 선물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고차원적인 교사들의 어떤 이야기, 어려움들이 아니라 제가 27년 동안 부모님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현장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어머님들이 질문 같은 것들을 올려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어설픈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또 미디어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그것 또한 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하고 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저도 충분히 많이 잘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